카페에서 하루 8시간 서서 일하는 분들, 병원 간호사분들, 백화점 매장 직원분들, 이분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좋은 신발 신는데 왜 오래 서 있으면 더 아프죠? 저도 똑같았거든요. 네. 후기 좋은 신발, 비싼 신발 샀는데 오히려 발이 더 아팠어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신고 계신 신발을 계속 신어도 되는 건지 바꿔야 하는 건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운동화 리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이 있어요. 당시에 20만 원 넘게 주고 유명 브랜드 러닝화 샀어요. 후기도 좋고 쿠션도 엄청 좋다고 해서요. 처음 신었을 때 정말 구름이 걷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하루 종일 서서 촬영하고 편집하는 날이 있었는데요.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발목, 무릎, 허리까지 전부 아픈 거예요. 집에 와서 신발 벗으니까 발바닥이 욱신거렸어요. 그때 진짜 의문이 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신발인데 왜 더 아프지? 내 발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이 신발이 가짜인가? 실제로 병원도 가봤어요. 정형외과에서 발 엑스레이까지 찍었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 싶었죠. 그러다가 카페 바리스타 하는 친구 만났는데요. 그 친구도 똑같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쿠션 좋은 신발 신었는데 오히려 발이 더 아팠대요. 병원 간호사 하는 지인도 비슷한 얘기 하더라고요. 추천받은 신발 신었는데 발목이랑 무릎이 계속 불편했다고요. 그때 뭔가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다음 얘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알고 보니까요. 신발이 나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신발의 쓰임새를 잘못 고른 거였어요. 러닝화는 달리기용이지 오래 서 있는 용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좋은 신발이냐 나쁜 신발이냐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신발이냐가 중요하다는 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쿠션 좋은 신발이면 오래 서 있어도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완전히 반대예요. 쿠션이 너무 좋으면 오히려 오래 서 있을 때 더 피곤해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러닝화 같은 쿠션 신발은 충격을 흡수하도록 만들어졌어요. 발이 땅에 닿을 때 그 충격을 쿠션이 받아주는 거죠. 달릴 때는 이게 엄청 좋아요. 한 발 한 발 착지할 때마다 충격이 오니까요. 근데 오래 서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서 있을 때는 충격이 없어요. 대신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죠. 쿠션이 계속 눌리면서 발이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래요. 푹신한 소파에 앉으면 처음엔 편해요. 근데 거기서 10시간 앉아있으면 어때요? 오히려 허리 아프고 몸 전체가 찌뿌둥해지잖아요. 처음 1시간은 천국이에요. 2시간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3시간, 4시간 지나면서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딱딱한 의자가 오래 앉기엔 더 나은 것처럼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모르고 신발 고르면 계속 반복돼요. 좋은 신발 샀는데 왜 아프지? 또 다른 신발 사고 또 아프고 악순환이죠. 비싼 신발인데도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쿠션 좋다는 신발들이 대부분 15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거든요. 돈은 돈대로 쓰고 발은 발대로 아픈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만난 카페 매니저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년에 신발을 4켤레 바꿨대요. 다 유명한 브랜드, 다 비싼 신발이었는데 계속 불편했다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제대로 된 신발 하나 만나니까 2년째 신고 있대요. 차이가 뭐였냐면요. 푹신함이 아니라 안정성이었어요. 그래서 오래 서 있는 분들한테는 완전히 다른 기준이 필요해요. 오래 서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신발 기준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밑창의 안정성. 쿠션보다 중요한 게 밑창이 안정적이냐예요. 밑창이 너무 부드러우면 발이 계속 흔들려요. 서 있을 때 발이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근육이 계속 긴장하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 피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점심 지나면서부터 발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요. 오후 4시쯤 되면 발목이 뻐근하고요. 퇴근할 때쯤엔 무릎까지 아픈 거예요. 이게 다 밑창이 불안정해서 근육이 계속 긴장했기 때문이에요. 밑창이 적당히 단단해야 발이 안정적으로 지지돼요. 그래야 근육이 불필요하게 긴장하지 않아요.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로는요. 밑창을 손으로 눌렀을 때 쉽게 꺾이면 안 돼요. 적당한 저항감이 있어야 해요. 푹신함보다 단단함이 더 중요해요. 이 기준 하나로 신발 만족도가 갈립니다. 두 번째, 발바닥 지지력. 정확히는 아치 서포트예요. 발바닥에 아치라는 게 있잖아요. 발 안쪽 움푹 들어간 부분이요. 오래 서 있으면 이 아치가 무너져요. 체중이 계속 실리니까요. 그럼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으면서 평발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발바닥 통증의 주범이에요. 실제로 하루 8시간 서서 일하는 분들 발 보면요. 아침이랑 저녁 발 모양이 달라요. 저녁에 발이 더 넓적해 보여요. 아치가 무너지면서 발이 퍼진 거거든요. 그래서 신발 안에 아치를 살짝 받쳐주는 구조가 있어야 해요. 너무 세게 밀어 올리는 것도 안 좋아요. 자연스럽게 지지만 해주면 돼요. 이게 없으면 오래 서 있을수록 발바닥이 더 아픈 거예요. 특히 발바닥 안쪽, 엄지발가락 쪽이 제일 먼저 아파요.
그 다음이 뒤꿈치고요. 이게 전형적인 아치붕괴 증상이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깔창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물론 깔창도 도움돼요. 근데 신발 자체에 아치 서포트가 없으면 깔창만으로는 부족해요. 신발이 기본을 갖추고 있어야 깔창이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통기성과 무게. 오래 서 있으면 발에 열이 나요. 발이 답답하면 그것만으로도 피곤해져요. 그래서 통기성이 좋아야 해요. 메쉬 소재나 니트 소재가 좋죠. 무게도 중요해요. 신발 하나에 400g 넘어가면 하루 종일 신기 힘들어요. 발을 계속 들어 올려야 하니까요. 실제로 계산해보면요. 하루 평균 5,000보에서 1만 보 걷잖아요. 신발 한쪽이 400g이면 양쪽 800g. 1만 보면 8톤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00g 차이가 하루 1톤 차이라는 거죠. 가볍고 통기성 좋은 신발이 장시간 착용엔 훨씬 유리해요. 여기까지가 핵심 기준이에요. 이 세 가지만 확실히 체크하면 실패 확률이 확 줄어요.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제가 실제로 신어본 신발들 중에 괜찮았던 것들 말씀드릴게요. 홍보 아니고요. 제 경험이에요. 먼저 뉴발란스 990 시리즈, 정확히는 990V5나 990V6. 이거는 밑창 안정성이 정말 좋아요. 쿠션은 적당하고 밑창이 단단해서 오래 서 있어 발이 안 흔들려요. 아치 서포트도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제가 이걸 처음 신었을 때요. 첫 느낌은 좀 딱딱하다 싶었어요. 러닝화 신다가 이거 신으니까 푹신함이 덜하더라고요. 근데 4시간쯤 지나니까 차이가 느껴졌어요. 발이 안 피곤한 거예요? 보통은 4시간쯤 되면 발바닥이 뻐근한데 그게 없었어요. 카페에 바리스타 분들이 많이 신는 이유가 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환경에 잘 맞아요. 특히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서 계속 서 있어야 하는 분들한테요. 가격대는 좀 있어요. 20만원 초중반대. 근데 내구성 좋아서 오래 신어요. 제 경우는 1년 반 정도 거의 매일 신었는데도 밑창 크게 안 달았어요. 두 번째, 아식스 젤 카야노. 이것도 오래 서 있는 분들한테 괜찮았어요. 젤 쿠션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요. 푹신한 쿠션이 아니라 안정적인 쿠션이에요. 충격은 흡수하는데 발이 가라앉지 않아요. 아치 서포트도 확실하고요. 제가 이거 신고 병원 간호사 하는 지인한테 추천해줬는데요. 2주 후에 연락 왔어요. 발목 통증이 확실히 줄었다고요? 병원은 계속 움직이면서도 서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수술실 간호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몇 시간씩 서 있어야 하고요. 이런 환경에 딱 맞더라고요. 밸런스 좋은 선택지예요. 가격은 15만원에서 18만원 사이. 990보다는 좀 더 부담 적고요. 세 번째, 호카, 본디.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쿠션이 엄청 두꺼운데도 안정적이에요. 일반 쿠션 신발이랑 달라요. 메타로커라는 기술 때문에 앞으로 굴러가는 느낌이 있어서 오래 서 있어도 발이 덜 피곤해요. 근데 이건 모든 사람한테 맞는 건 아니에요. 발통증이 심한 분들, 특히 족저근막염 있으신 분들한테 좋아요. 백화점 매장 직원 중에 하이힐 신다가 발 망가진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호카본디로 바꾸면 회복에 도움돼요. 통증 완화가 목적이면 이게 제일 좋아요. 가격은 20만원 초반대. 네 번째, 스케쳐스 워크 시리즈. 이건 부담 적은 선택지예요. 가격이 7만원에서 10만원 사이거든요. 메모리폼 깔창이 들어가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통기성도 좋고 가벼워요. 제가 이걸 추천하는 이유는요. 처음 오래 서는 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좋아요. 20만원짜리 신발 샀는데 직업이 안 맞아서 그만두면 아깝잖아요. 일단 스케쳐스로 시작해보고요. 이 일이 내 체력이랑 맞는지 확인하고요. 계속할 것 같으면 그때 좀 더 좋은 신발로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매장 직원분들이나 처음 서비스업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적당해요. 고정 댓글에 정리해두었어요. 가격이나 사이즈는 자주 바뀌니까 참고로만 확인하세요. 근데 이 조건 다 맞는 신발 신어도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몇 가지 변수를 더 체크해봐야 해요. 첫 번째가 깔창이에요. 신발 자체는 괜찮은데 내 발 모양이랑 안 맞을 수 있거든요. 특히 아치 높이가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깔창으로 그걸 보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체중 분산이에요. 똑같은 신발이어도 체중에 따라 느낌이 달라요. 체중이 많이 나가시면 밑창이 더 단단한 걸 선택해야 하고요. 가벼우신 분은 조금 더 쿠션이 있는 것도 괜찮아요. 세 번째는 발볼이랑 사이즈예요. 발볼 넓으신 분들은 같은 사이즈라도 압박감 느끼실 수 있어요. 이것도 오래 서 있으면 불편함으로 이어져요. 이 부분들은 자세히 설명하면 길어져서요.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다뤄볼게요. 특히 발볼 문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 거라서요. 따로 영상 준비 중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신고 계신 신발 한번 체크해보세요. 자, 첫 번째 질문. 밑창을 손으로 눌렀을 때 쉽게 꺾이나요? 꺾이면 안정성이 부족한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신발 안에 손 넣어서 발바닥 부분 만져보세요. 아치 부분에 살짝 올라온 느낌 있나요? 평평하면 지지력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신발 안쪽 들어보세요. 묵직하게 느껴지나요? 400g 넘으면 하루 종일 신기 힘들어요. 이 세 가지 중에 2개 이상 해당되면요. 신발 바꾸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해요. 발 아픈 거 참으면서 일하지 마세요. 저는 신발 바꾸고 나서 진짜 달라졌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예전처럼 발이 욱신거리지 않더라고요. 저녁에 집 가서 발 마사지 안 해도 되고요. 주말에 발 쉬느라 집에만 있지 않아도 되고요. 신발 하나 바꿨을 뿐인데 하루 피로도가 확 줄었어요.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진짜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 다시 정리할게요. 밑창 안정성, 발바닥 지지력, 통기성과 무게.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쿠션 좋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유명하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내 상황에 맞는 신발이 제일 좋은 신발이에요. 지금 신고 계신 신발이 이 기준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 맞으면 바꾸는 게 답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발볼 넓은 분들이 겪는 신발 문제 다뤄볼게요. 사이즈는 맞는데 왜 자꾸 불편한지, 어떤 신발을 골라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다음 영상도 아마 도움될 거예요. 발 편한 하루 되세요.